우려 이상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트 함께 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춘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BNP 예금 인출 우려입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거액 예금안 인출 요구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투자자에 대한 자금 유치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상품 가격 급락입니다. 경기 침체감 우려감으로 상품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흐름일지,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환율 급등, 물가 불안, 엮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가격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안전자산 산호 현상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달러화 그리고 미국 국채만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상품들 금, 은, 구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탕이라든지 면화 전부 대부분에 걸친 상품 가격이 유가도 포함되겠죠.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는 안전자산 산호 현상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 현금 확보 심리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상품 이건 안전자산 산호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자 이런 심리를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 진입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 경기는 지금 미국 경기가 1%대로 하락세로 들어가 있고 유럽은 0%대로 이미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기 전체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IMF는 전망치, IBRD에서도 전망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물론 아시아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래도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자재 수요에 대한 감소가 시장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최근에 나타났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경기 흐름이랑 관계없이 일종의 이제 가수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경기 둔화에 따라서 상품 수요 자체는 위축될 것이다. 좀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역외 환율이 1,200원 올라섰다가 지금 국내에서는 당국에서, 외환당국에서 좀 개입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도 있고요. 이학영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김중수 총재께서 실제로 이제 물가 잡기 어렵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는 이제 목표치 달성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환율은 어떻게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물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제도 이번 주 내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워낙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경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건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물건들을 만들고 실제로 농수산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도 실질적으로 많죠. 쌀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부족하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올라간다는데 주식시장에 현실적으로 되기는 쉽지 않죠.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값을 올리면 그만이죠. 값을 올려서 필수 소비재가 다 팔리면, 수익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많으냐? 문제는,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물가 잡기 힘들다 그래도요, 정부 당국에서 물가 억제 정책을 아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원가에 대한 가격 이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럼 또 역설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죠. 우리가 2분기에요 정유회사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면 정부 당국의 압력이 없더라도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가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료비가 올라가는데 기업들이
경기 후퇴 우려로 미국 얘기입니다만요. 올려내면서 물 가격 자체를 판매 가격 올리지 못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악재면 분명합니다. 물가 상승, 뭐 어떤 투자를 쓰더라도 부작용이 있고 상당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도 뭐 틀림없는 악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G20 국제 공조 성명입니다. 지금 그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기대를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에 특별히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었는데도 뭐 결과물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 시장에서 기대치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든지 갑자기 급속하게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 공동 성명이라는 게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좀 나온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대형 호재라기보다는 워낙 악재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재료를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G20 재무장관 공동 특별 성명 요거 좀 어떻게 보시고 일단 공조가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떤 좀 영향을 미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실질적인 그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보다도 더욱 심한 것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시장 반응으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특별한 은행 하나가 대형 파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서히 무너지는 이러한 것들이 신속히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지금 현재 공조 체제, 유로존의 공제 체제가 원활치 않고 리더십이 상실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리더십의 회복이고 이러한 공조 체제의 신속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언은 여러 번 나왔지만 선언에 그치고 립서비스만 그치고 실질적인 행동이 계속 지연되고 미적거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긴급 회동으로 인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선언은 심리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뒤따라서 신속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아마 조만간 그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선언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도 나오고 있는 게 BNP 파리바 예금 인출 나온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뱅크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번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은행들 유동성 공급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웬만한 상식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부분 투자 상품 운용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장부와 기재가 된다면 아마 자본 잠식까지도 갈 수 있는 서서히 이 자본 잠식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인출을 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고 이것은 유럽의 공조체제 또는 실질적인 행동이 미적거리고 지연될수록 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로서 빨리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아마 그만한 심리적인 부담과 또 그러한 필요성을 G20에서 아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지금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조를 더 앞당길 수 있는 역으로 좀 긍정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좀 그런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는 좀 이거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독일에서 유럽 재정안정기금 한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요일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17개 나라가 모두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만 독일에서 통과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통과될 거로 낙관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멘텀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슈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요, 지금 지겨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쉽지 않다는 얘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MC의 얘기도 별로 실망스럽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 때 기대감도 컸었는데 썰렁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이슈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갖고요. 막연한 희망을 갖고 한번 저점 매수 노려보자. 그런 접근 자체가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여전히 냉정하게 봐야 되죠.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한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고요. 유럽의 여행 맞건, 미국의 영향이 미국의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럼 미국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국이요.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된 시장은 나스닥만 약간 여유가 있고요. S&P, 다우지수 곧 연중 최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연중 최저를 이미 확인을 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연중 최저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워낙 또 많이 빠졌고, 오늘 나스닥 선물 좀 반등하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좀 한 템포 더욱더 늦춰서 반응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일단 모든 것에 앞서서 미국 시장이 저점에 지지되느냐, 기술적으로냐, 아니면 좀 흘러내리느냐 이걸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정말 늦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벤트나 이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는 그만큼 호재가 없고 비빌 언덕이 없다는 좀 반증인 것도 같고요. 앞서간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좀 냉정하게 보고 미국의 저점 확인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700 위협입니다. 장중에 1700선마저 붕괴될 위험, 불안한 흐름을 좀 나타냈었는데, 지난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저점이 1680대 정도, 장중 저점이 그 정도 됐었는데요. 상당히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불안한 흐름이고, 또 1700대 중반 정도를 박스권 하단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그 흐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기금 역할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요, 오늘 연기금 생각보다는 아직 좀 1000억도 좀 사질 않고 있는데, 연기금이 여기서 오늘은 안 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장세를 방어할 거로 보시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연기금 아무도 모르죠. 지금부터 1시간 남은 시간, 지금부터 사갖고 1000억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건 금융당국의 의지의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기금을 산다고 해서 지지가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연기금을 사면요, 지수의 하락을 저지하거나 좀 속도를 늦추는 역할 정도 하겠죠. 왜냐하면 연기금은 오늘 좀 물리더라도요, 또 사고 좀 다음 주에 물리면 더 사도 되기 때문에요. 개인의 입장에서 연기금을 산다고 쫓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의 포커스를 좁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우리 개인보다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라든가 정보력, 시장 판단이 앞선 것은 돈도 있는 쪽은 지금 투신이죠. 투신이 좀 적극적으로 사는 날,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쫓아가는 건 좋겠지만은요, 연기금 혹시 오늘 살지 모르겠지만 산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 매수에 동참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 올해 연말까지 3조 6천억 원 정도 주식 매수 집행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 자금이 일시에 쏟아져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리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투신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는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추세는 한번 지금 흔들린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박스권 하단, 그리고 1700에 지금 근접한 지수, 지금은 주식을 조금 더 사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좀 두고 유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칠 때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망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고요. 만약에 저점 매수를 기회를 찾는다면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 분할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그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매우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선별적이라면은 경기 하강에도 안전한 방어주 또는 안정성장주 영역적으로 선별을 해야 되겠고, 그것도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별로 괜찮아 보입니다.
뭐 지나치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뭐 아직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고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것도 선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공격적인 매매는 위험하다. 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